안녕하세요. 리플렉션의 페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11 엔진룸 디테일링입니다. 자, 엔진룸 디테일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오늘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디테일링 토탈 솔루션 루미너스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엔진룸 디테일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엔진룸을 해체한다고 하면은 약간 의아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엔진룸은 보이지 않고 또 오염이 많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굳이 엔진룸 디테일링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금방 더러워질 거고 손이 잘 안 가는 파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진룸 디테일링 한다고 하면 세차 환자라고 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엔진룸 디테일링은 이렇게 단순하게 외관적인 요소 말고도 다른 요소로 디테일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엔진룸은 쉽게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후드가 덮여 있고 재질적인 부분이 좀 파츠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클리닝 방법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엔진룸을 잘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엔진룸도 다른 파츠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이 묻었을 때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고착이 되어서 나중에는 오염물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엔진룸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파츠이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해서 오염물이 쉽게 고착이 되고 이 고착력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안 해줘도 오염물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엔진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엔진룸은 차량의 성능과 연관된 중요한 파츠들이 아주 많은 부위입니다. 굳이 세차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차량의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가끔씩은 엔진룸을 열어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엔진룸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기름때가 많은데 과연 그 파츠가 제대로 점검이 될까요? 엔진룸 디테일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엔진룸에 있는 파츠들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파츠가 더러우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일이 누유가 돼도 이게 단순하게 오염에 의한 기름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누유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고 각종 오염에 의해서 파츠가 가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파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색이 됐는지 파손이 됐는지 찢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엔진룸을 열었을 때 파츠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이유 외에는 약간 그냥 외관적인 이유입니다. 신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자기 만족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중에 어느 거 하나 틀린 목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룸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진룸 디테일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엔진룸에 물을 뿌려도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에 물을 뿌리는 거는 엔진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차는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도 배수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다 설계가 되어 있고 배선 같은 것들도 지금은 다 방수 처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 피복이 벗겨졌다든가 배터리 플러스 단자가 노출이 되어 있다든가 오픈 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압수를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즉 엔진룸의 상태가 물을 뿌려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엔진룸에 물을 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대로 엔진룸에 물을 뿌려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고 마스킹 테이프로 위험 부위를 가린 다음에 고압수로 쏘던가 아니면은 타월에 물이나 케미컬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만 닦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또한 고압수를 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압수로 물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압수의 강한 압력이 가까이 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배수가 잘 되게 설계되어 있고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고압수의 강한 압력이 가까이서 쏘면은 피복이 벗길 수도 있고 부품이 파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압수를 직접적으로 쏘지 않고 1m 정도 멀리 한 상태에서 무한계로만 쏘면서 엔진룸을 물 적셔준다든가 혹은 케미컬의 잔여물을 제거를 해준 정도로 쓴다든가 그리고 엔진룸에 위험 요소가 없다면은 고압수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수는 단순하게 때를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을 적셔주는 용도로 쓰시는 게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가장 먼저 엔진룸에 사용할 케미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에 사용하는 케미컬은 다목적 세정제 계열의 케미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APC라는 케미컬이 있습니다. 이 케미컬과 붓 형태로 된 디테일링 브러쉬만 있으면 외부적인 면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PB라고 공업용 세정제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엔진룸에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엔진룸뿐만 아니라 차량 외관이든 내관이든 PB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파츠의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를 쓰지 마시고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 혹은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 후 케미컬 잔여물을 타올러만 이용해서 닦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APC보다는 실내 세정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내 세정제는 외관에 쓰는 APC 케미컬과는 다르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물을 닦아내는 데는 APC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엔진룸 클리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주행 후 엔진에 열이 엄청 많은데 이 상태로 세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감도 있고 케미컬을 뿌려도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엔진룸 디테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은 가장 먼저 식혀준 뒤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물을 뿌려서 사용하실 거면은 프리워시 공정에서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엔진룸의 오염물들은 대부분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수에 물 한 개를 뿌린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은 거의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정 전에 미리 물을 적신다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세정제와 브러쉬를 이용해서 비비면서 오염물 분해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이 브러쉬로 들어가지 않는 좁은 구간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 디테일링은 다양한 도구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흡기관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브러쉬를 써도 틈새를 클리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봉을 이용을 해서 세정을 하기도 하고, 엔진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휠에 사용되는 휠 브러쉬 중에 롱 브러쉬를 쓰기도 합니다. 엔진룸 디테일링은 뭐 어떻게 세정이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오염물은 제거가 되지만 기름때 같은 경우에는 APC 같은 케미컬로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름때 제거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름 자체가 유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똑같은 유분으로 기름을 녹여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에 기름때가 많이 고착이 되어 있다면은 기름때 제거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정을 다 했으면은 헹궈주면 되는데요. 이때 고압수를 활용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케미컬을 이렇게 다 묻혀놓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냥 프리워시 공정에서 엔진룸을 미리 세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압수로 헹굴 때 약한 수압만 이용해서 헹궈주시면 되고요. 일방적으로 넓은 면은 사람의 손으로라도 닦을 수 있지만 사람의 손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좀 스며들기 좋은 그런 좁은 구간을 위주로 헹궈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압수를 쓰지 않으실 거라면은 타올을 이용해서 닦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어건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오염물을 밀어내주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올을 이용해서 닦든 고압수를 이용해서 헹구든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엔진룸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워터 스팟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트림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파츠는 워터 스팟이 생기면은 상당히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물때가 생기면은 제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케미컬 잔여물이 엔진룸 트림들을 변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헹궈주는 공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엔진룸도 세정을 했다면은 당연히 코팅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인 드레싱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내열성 드레싱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중에 내열성 드레싱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엔진룸의 뜨거운 열을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룸 전용 드레싱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 방법은 외관이나 내관의 드레싱과 동일한 방법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트 드레싱제를 묻혀준 다음에 골고루 펴발라주고 자연 경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팅을 했으면 엔진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서론에서 말했지만 엔진룸은 오염물이 너무 쉽게 고착이 되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차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닦아주기만 해도 오염물이 고착되기는 힘들고 타월로 닦아주는 것만으로 신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맘먹고 엔진룸 디테일링을 해서 신차 같은 컨디션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한번 고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새차 같은 컨디션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은 이렇게 물 뿌리고 케미컬로 이렇게 오염물을 제거하고 이런 공정보다는 평상시에 자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젖은 타월로 닦아주기만 해도 큰 오염물 없이 엔진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엔진룸 점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엔진룸은 자기 만족으로 많이 클리닝이 되는 그런 공정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성능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또한 요즘엔 전자장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계기판에서 잘 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진룸 관리가 가면 갈수록 더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엔진룸을 디테일을 함으로써 내 차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차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엔진룸 디테일링 정말 필요한 공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11 엔진룸 디테일링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챕터 세차가 끝난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 사장님이 가이드 영상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가이드 영상이 마지막 가이드 영상입니다. 리플렉션은 여러분들의 차가 항상 빛날 수 있도록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오염물에 의해서 색감도 변하고 파츠가 각종 오염물에 의해서 파츠가 오염이 되고 오염에 의해